안녕하세요. 오늘 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계층표 그리는 것을 이제 복습하고 좀 더 이제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수능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설명부터 듣지 말고 충분히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설명을 듣길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총 두 개의 표를 그려야 됩니다. 이제 1대와 2대 그리고 2대와 3대로의 계층 그러니까 세대 간 이동 나타나는 표를 두 개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제 세대 간 계층 상대적 비율을 통해서 이제 1대와 2대 합계를 구하고 이동 결과를 통해서 안에 이제 내용을 채워넣는 문제입니다. 먼저 1대의 상중하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봐야겠죠. 1대의 중층분의 상층 비율이 3분의 1이고 1대의 중층분의 하층 비율이 2죠. 그런데 2의 분모는 1이기 때문에 이제 상이 1일 때 중이 3, 중이 1일 때 하가 되는 거죠. 즉 상, 중, 하 비율을 구할 때 상 1일 때 중이 3, 중 1일 때 하가 2니까 상중하를 함께 비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겹치는 중을 같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1을 3과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3을 곱해줘야 되니까 1대 3대 6의 비율이 나오겠죠. 근데 1대 3대 6의 비율로 이제 상중하 비율 전체 100%를 만들기 위해서는 10%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 30, 60의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2대의 경우 중층분의 상층이 3분의 1, 중층분의 하층이 또 3분의 1이니까 중층이 3으로 같죠. 3으로 같으니까 중층이 3일 때 상도 1, 하도 1 그래서 1대 3대 1의 비율이 나오는데 1대 3대 1의 비율로 100을 만들기 위해서는 20씩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0, 60, 20의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3대의 경우도 보면은 중층분의 상층이 2분의 3, 중층분의 하층이 2분의 5로 중층이 모두 2로 같죠. 그래서 상이 1일 때 중이 2, 중이 1일 때 하가 오니까 3대 2대 5의 비율로 나오고 3대 2대 5의 비율이 100이 되기 위해서는 또 10씩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0, 20, 50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계층 이동 결과를 보면은 계층 대분림된 거를 나타내고 있는데 상층에서는 8, 중층에서는 14, 하층에는 12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채워넣을 수 있고 1에서 3대로의 계층과 이동도 마찬가지로 18, 16, 18 이런 식으로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두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표를 채워넣을 수 있는 다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은 알 수가 있겠죠. 즉 여기 2가 들어가고 여기 48이 들어간다. 즉 8과 2를 더해서 10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48과 12가 더해져서 60이 되니까 여기 48이 들어간다. 2가 들어간다를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얼마 들어가겠어요? 여기는 12가 들어가겠죠. 왜냐면 18과 12가 합쳐져서 30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32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것과 18이 더해져서 50이 돼야 되니까 아까 32, 12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얼마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기는 2가 들어갈 수 있겠죠. 18과 2가 더해져서 20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A국과 B국 이 두 나라의 세대 간 계층 이동표를 만들어 볼 건데 먼저 나를 통해서 자녀의 세대의 계층과 상대적 비율을 구하고 그리고 가를 통해서 안을 채워 넣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모의 상중하 비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A국의 중층 대비 하층 1분의 1이고 중층 대비 상층이 2분의 1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뭐뭐 중 뭐뭐 또는 뭐뭐 대비 뭐뭐라는 말이 나오면은 앞에 게 분모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중층 대비 하층은 중층분의 하층, 중층 대비 상층은 중층분의 상층이 되죠. A국 보면은 중이 1일 때 하가 1,
그리고 중이 1 대 상이 1이니까 각각 중이 1일 때 하가 1, 중이 1 때 상이 1이니까 지금 중을 같게 만들어줘야겠죠. 1, 2, 1, 1이니까 상중하가. 그러면 중을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 1을 곱해줘야 되겠죠. 2, 2. 그래서 1 대 2 대 2의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A국의 자녀의 상중하 비율은 20, 40, 40이 되고 B국 같은 경우에는 중층 대비 하층이 2분의 1 그리고 중층 대비 상층이 똑같이 2분의 1로 똑같죠. 그러니까 2가 겹치니까 2가 지금 분모가 중층이 2로 겹치죠. 그러니까 1대 2대 1의 비율이 나오겠죠. 1대 2대 1의 비율의 경우에는 25를 곱해주면 100이 되니까 B국 자녀는 25, 50, 25의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는 A국 이 가표를 통해서 이제 계층표 안을 넣을 건데 여기 일치, 하강, 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상층에서 일치하는 게 8이래요. 이 표 안에서 상층 일치하는 거는 이 부분이 되겠죠. 요게 8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강하는 게 이래요. 상층에서는 상층에서 중층으로도 하강 이동이고 상층에서 하층으로도 하강 이동이죠. 그렇다는 의미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중층을 보면은 중층에서 일치하는 거, 이 부분이죠. 중과 중이니까. 그래서 일치하는 게 14. 중층에서 하강 이동한 거. 부모가 중층인데 자녀가 상이면은 상승 이동이죠. 부모가 중인데 자녀가 하강이 하면은 이게 하강 이동이죠. 여기가 6 그리고 상승 이동은 12 10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층에서는 일치하는 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34 그리고 상승하는 거 이 두 개가 합쳐서 상승하는 거죠. 이게 26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나머지를 알 수 있겠죠. 8과 10이 더해져서 이 총 더해져서 20이 돼야 되니까 8, 10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2가 될 거고 그리고 이 두 개 합친 게 하층에서 상승 이동하는 합층 이게 26인데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한 게 2니까 그 밑에 게 이제 24가 되겠죠. 이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부모와 계층 비율이 나오죠. 10, 30, 60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B국도 보면은 상층에서 일치하는 게 20, 상층에서 하강하는 게 10. 중층에서 일치하는 게 지금 0으로 0이죠. 중층에서 하강 이동하는 게 5, 상승 이동하는 게 5. 하층에서 일치하는 게 20, 상승이 40이고 나머지를 쳐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계층 비율은 30, 10, 60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마지막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2017년도에 직접 시험을 출제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도 이 문제와 유사하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은 시험 문제도 풀 수 있으니까 먼저 잘 풀어보고 그리고 설명을 잘 듣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먼저 가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계층 비율을 구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안을 쳐놓는 문제입니다. 먼저 부모의 경우 중층 대비 상층이 3이죠. 중층 대비 상층이니까 중층분의 상이 되겠죠. 이게 3이니까 1분의 3이 될 거고 하층 대비 중층이 6분의 1이죠. 하층분의 중층이 6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상중하 비율을 구하면 상이 3일 때 중1, 중1일 때
4가 6이니까 3대 1대 6의 비율이 나오겠죠. 3대 1대 6의 비율은 100이 되려면 10씩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0, 10, 60의 비율이 나옵니다. 자녀의 경우에 상층분의 중층이 1이니까 1분의 1이죠. 그리고 하층 대비 중층은 2분의 1이죠. 중이 1로 같죠. 그러니까 1대 1대 2의 비율이 나오겠죠. 1대 1대 2의 비율은 이제 25씩 곱해주면 100이 나오겠죠. 여기서 얼마씩 곱해줘야 되는지 헷갈린다면은 이 비율이 나왔을 때 이걸 다 더해주세요. 1 더하기 1 더하기 2를 하면은 4가 나오죠. 100을 이 숫자를 가지고 100을 나눠주세요. 100 나누기 4를 하면은 25죠. 요걸 곱해주면 됩니다. 요거를 곱해주면은 25, 25, 50 이런 식으로. 얼마를 곱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을 때는 이 상중하 비율을 더해서 더한 값으로 100을 나눠준 값을 다시 곱해주면은 이렇게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나를 통해서 안을 채워볼 건데, 이것도 자녀 세대 계층 중 부모와 자녀의 불일치 비율이죠. 보통 우리가 전체 100이라 할 때 불일치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일치 반대말이 일치죠. 우리는 일치 비율을 구할 건데 이 불일치가 나와 있으니까 이 반대로 100 중에 나머지를 일치 비율로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지. 불일치가 40이니까 60이 일치할 거고, 100이 불일치하니까 0%가 일치할 거고, 30이 불일치하니까 70이 일치하겠죠. 기준이 지금 자녀 세대 계층이죠. 자녀 세대 계층이니까 자녀 계층분의 계층 일치 비율이 나오는데, 여기 상층 같은 경우에 이걸 L로 두면은 25분의 A가 60%니까 100분의 60, 즉 0.6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25가 넘어가면은 A는 0.6 곱하기 25가 되는 거죠. 25의 60%다. 그러니까 25에 0.6 곱하면은 이게 15가 나오겠죠. 중층 같은 경우에는 1차는 0이니까 0이 될 거고, 하층 같은 경우에는 50에 70%, 즉 50 곱하기 0.7 하면은 나오겠죠. 50 곱하기 0.7은 35가 되죠. 이제 이렇게 표현을 완성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를 풀면은 가의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비율은 50% 이상이다. 지금 보면 대물림된 비율이 얼마예요? 대물림된 게 50이죠. 다 더하면은 이게 50이 나오죠. 대물림이 50이니까 전체가 100이니까 이동한 것도 50이겠죠. 그러니까 이동이 50%니까 50% 이상은 50%가 포함되는 거니까 맞는 거죠. 나는 계층 대물림이 발생하지 않는 계층이 존재한다. 즉 계층 대물림이 발생하지 않은 거는 계층 대물림이 0이란 말이지. 지금 여기 중층에서 계층 대물림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것도 맞는 거죠. 다에 부모의 계층 구조가 자녀의 계층 구조에 비해 사회 통합에 불리하다. 이제 부모의 계층 구조는 무슨 모양이에요? 모래시계 모양이죠. 자녀는 뭐 이런 종 모양 되겠죠. 계층 구조 중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사회 통합에 불리한 게 바로 모래시계형이에요. 왜냐하면 중층이 작으면 작을수록 불안정하다 보니까 통합에도 불리해요. 우리가 모래시계형 모형을 양극화됐다 했었죠. 즉 중층은 적고 상층과 하층으로 몰려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상층과 하층 간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사회가 불안정하고 통합에도 불리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도 맞는 답입니다. 그 정답은 4번인데 라도 한번 볼게요. 라는 부모 세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 일치 비율을 구하는 건데, 여기도 대비란 말이 나오죠. 부모 세대 계층 대비 계층 일치 비율. 즉 부모가 부모 세대가 되고 분자가 계층 일치 비율을 구해서
부모 세대분의 계층 일치하는 거의 비율이 가장 큰 거 작은 걸 구하는 겁니다. 먼저 상층에서는 부모 세대 상층이 30이고 일치하는 게 15죠. 중층에서는 부모 세대가 10, 일치하는 게 0. 하층에서는 60, 35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상층은 2분의 1 절반이죠. 중은 0이고 하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분의 30, 2분의 1인데 30보다 크죠.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크다는 거니까 하층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층은 상층이 아니라 하층이기 때문에 틀린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풀다 보면 좀 더 쉽게 풀릴 수도 있는데 오늘 한 것보다 더 어려운 내용은 선생님 출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수업하는 시간도 많지 않고 또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는 낼 수가 없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에 푼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냈으니까 지금까지 한 거 한 번 더 복습하고 공부하면서 시험 잘 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